네, 매일 쏟아지는 정치 이슈를 입맛에 딱 맞게 요리해서 드리는 정치 맛집.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진수입니다. 김용남 전 개혁신당 의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그리고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자, 명품백 관련해서 자꾸 뭐 크게 여쭤보고 싶지 않은데 이슈가 있어서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해명들? 예. 김 의원님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 먼저 하실까요, 그럼? 예, 일단은 뭐 그 검찰에 출석한 그 행정관이 예. 김 여사로부터 돌려주라는 지시를 받고 깜빡 잊고 안 돌려줬다. 예. 아, 이거 참 국민들을 이렇게 진짜 우습게 보면 안 되죠. 아니 그러면은 이 말이 진정성이 예. 있으려면 언제 이 사실을 알았으며 예. 이렇게 해서 여사의 지시를 어긴 행정관이 어떤 공적 책임 뭐 징계를 받았는가 예. 뭐 이런 거라도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뜬금없이 검찰에 와가지고 뭐 이제 뒤집어 쓰는 이런 충성 또 예. 진술을 했다 그러면 아니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저 방탄용 충성 희생양으로 되겠다는 얘기지. 예. 아 정말 이런 거 여론조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명품백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행정관들이 좀 속된 표현으로 총대를 매기로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돌려주라는 지시도 깜빡하고 안 돌려줬고, 그리고 최재형 목사 동영상에 찍힌 왜 명품 예. 면세점 쇼핑백을 이렇게 놓고 기다리던 사람도 민원인이 아니고 행정관들이 쇼핑백에다가 보고 문서를 넣고 그러니까 껍데기만 쇼핑백입니다. 그렇죠. 그 안에는 이제 보고 문서가 들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랬다고 이제 검찰에 가서 진술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쇼핑백을 들고 다니면서 거기 안에 보고 문서를 넣고 다녔다는 행정관이 예. 이 돌려주라는 여사의 지시도 깜빡했다는 그 행정관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 유머 행정관이 그러니까 한 2명 정도의 행정관이 그냥 다 그 사람들 잘못으로 몰고 가기로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너무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 그러니까 예. 누구 머리에서 이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설명이 혹은 해명이 먹힐 거라고 판단을 과연 했는지 저는 그게 여기서 의원님까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분명히 그 행정관들은 제가 보기에 뭐 용산하고 입을 맞췄다 그럴까 예. 말을 맞추고 나왔을 텐데 그러면 이제 100번 양보해서 이런 일이 실제 있었다고 쳐요. 그러면 왜 그 디올백 건네받는 그 영상이 공개된 직후에 왜 그러면 그 백의 소재가 어디 있느냐 도대체 뭐 이런 얘기 했을 때 그때 나와서 그게 무슨 해명이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했더라면 뭐 그럴 수도 있었나 싶을 수도 있는데 이게 거의 지금 반년도 더 지나서 온갖 무성한 얘기들이 나온 다음에 이런 얘기들을 하니 아까 우리 김종대 의원님 말씀처럼 이게 국민들을 어떻게 알고 이런 해명이 먹힐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저는 이런 해명이 또 다른 문제를 계속 남아서 이 이슈를 계속 끌고 가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오히려 만들어 버렸다. 예. 참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보면 오히려 이거는 고도의 전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전략? 왜냐하면 지금 가장 핫한 이슈는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한 예. 이슈거든요. 예. 특히 최근에 부각되기 시작한 3부. 예. 이 3부가 도대체 예. 뭐냐. 그게 3부 토건 아니냐. 예. 그리고 3부 토건이 주가가 5배 반이 뛰는 동안 김건희 여사 주변 사람들 아니면 과거에 인연이 있던 사람들이 그 주식을 샀느냐 안 샀느냐 예. 뭐 샀다면 얼마나 샀느냐 이게 가장 핫 이슈고 그게 만약에 연관이 있는 거로 밝혀지면 예. 정말 큰일이잖아요. 예. 근데 자꾸 명품백을 이야기하면서 좀 주의를 에이. 돌리는 거 아닌가? 아니, 그거 안 그쪽으로. 덮여요. 주의를 분산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김용남 의원님 설명대로 그렇다면 정말 고도의 전술가들입니다. 예. 아니 근데 덮일 저도 수 있는 게 말하면서 의심스러운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또 아니거든요. 아니 그런데 그래도 그 3부 건도 또 여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승전 여사예요. 예. 온통 여사판입니다 지금 예. 전국이. 예. 최혜병도 그렇지, 뭐 또 명품백도 그렇지, 문자 메시지도 그렇지. 아주 요즘 여사 아닌 의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 그 김용남 의원님 말씀이 혹이라도 진실일 수도 있는 것이 명품백은 김 여사 본인이 처벌 안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명품백의 논란은 증폭시키고 김용남 의원님 해석대로라면 제 해석이 아니고요. 명품백 논란은 증폭시키고 나머지 논란은 그냥 거기 묻혀간다. 뭐 이런 에이, 그런 그 의도대로 가지 않고요. 예. 그 삼부토건 그거는 오늘 또 모 방송사가 뭐 또 단독 보도를 아주 그 관련된 걸 단독 보도가 예정이 돼 있어서 예. 그거는 그거대로 굉장히 크게 굴러갈 거고 이 디올백 문제는 계속 요 이슈가 계속 한쪽에서 뭐 까십거리처럼이라도 계속 굴러갈 수 있는 거라서 절대로 덮이지 덮여질 않습니다. 덮이지는 수가 않을 것 없는 같아요. 크기 자체나 비중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예. 그렇죠. 김 의원님도 뭐 이렇게 고도의 전술 같은 거 보진 않으셨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해보는 말씀이죠. 네,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게 머리를 잘 돌리는 편들이 아니라서 아마도 검찰 처분이 임박한 거 아닌가 예. 뭐라는 생각은 들죠. 말씀. 그 정도 이슈 덮이려면 동네에서 석유가 나와야 돼요. 그 대왕거래에서. 정도는 돼야,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예. 그런데 검찰 출신이시니까요. 백 제출을 받는다 검찰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일단 뭐 청와대의 해명 아니 예. 대통령실의 해명이 진실이냐 아니냐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아니 제출을 받는다고 그거 진실이냐 아니냐 확인할 수 있나요? 백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용 상태를 보면 정말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근데 바로 그것도 진술이 엇갈려서요. 어떤 진술은 포장은 뜯고 내용으로 확인한 다음에 놔뒀다는 진술도 있고. 이게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그렇습니까? 최재형 목사 측이 그 백에 있는 1년 예. 번호를 보관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 진짜 그 백이냐 예. 아니면 뭐 1년 번호가 또 다른데 그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확인은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예. 그게 그 백이 그러면 어디에 보관 중이었던 거냐. 만약에 동일한 백이 맞다면 예. 그 1년 번호가 어긋나면 뭐 처음부터 아예 예, 성립이 말이 안 안 되는 되는 거고. 해명이고요. 근데 백이 한두 개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서 예. 이 백을 설사 사용했다 그래도 뭐 그렇게 여러 번 사용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한 번 이렇게 들고 나갔는데 그 사용했다고 그걸 한 번 들었어요? 두 번 들었어요? 밝혀내려면 고도의 과학 기술이 아니, 필요한 한 번 거지. 들어도 중고품이에요. 아니 근데 그게 아니, 어디 어떻게 식품 증명을 아닙니다, 하냐고요. 이거. 스크래치가 나지 않는 한 아니 예를 사용 들면 여부를 그걸 확인하기가 사용하면 쉽지 상표를 뜯어야 돼요. 그래야지 상표 그거 레테르 달랑달랑 들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또 누굴 줬어도 예. 그 포장은 개봉이 됐을 거라고요. 예. 그거 다 흔적이 남죠. 어떻게 그 상태 그대로 포장된 그대로 예. 한 번도 개봉 안 하고 이 상태로 남아 있을까? 예. 지금 대통령실은 포장지도 안 뜯었다는 건 그 뜻인데 이게 백이 보니까 명품은 평소에 이렇게 그 저기 이중 백으로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장롱 같은데 예. 그냥 백을 보관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넣을 수 있도록 어휴, 외곽에 어떻게 아세요? 이런 걸 저도 넣어서 모르는. 보관을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포장은 포장지를 얘기하는 거냐? 그렇죠. 아니면 외부의 보관용 포장을 얘기하는 거냐? 그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을 네,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공개되면 이걸로 또 싸우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어디까지를 포장이라고 보냐 이거죠. 예. 그다음에 상표를 뗐느냐 안 뗐느냐도 뭐 떨어진 거냐 뗀 거냐로 또 논란 들어갈 거고 끝이 없어요. 이 논란을 계속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예, 예. 이상합니다. 근데 검찰이 김건희 여사 조사하나요? 소환?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글쎄요, 전망하세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잘해야 서면 조사 정도 아, 예. 아닐까요? 지금 흘러가는 거로 봐서는 소환 조사 가능성보다는 서면 조사의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원석 총장 그렇게 막 그 카메라 앞에서 법은 뭐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고 이렇게 했는데 좀 면이 안 쓰겠네요. 근데 임기가 지금 끝나가잖아요. 지금 다음 검찰총장 뭐 그런 이제 위원회 구성하지 않아요? 예, 곧 지명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 말대로 했으면 5월 말까지 끝냈어야죠. 지금 그러니까요. 벌써 7월 달인데요. 아 이렇게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가요? 안 되는데 그러고 있죠 지금. 아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 예. 한두 건인가요? 그런 게 한두 사실은. 개가 아니니까. 예, 그렇습니다. 백 논란에 도이치모터스 거는 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도매금으로 다 넘어갔죠. 뭐 백으로 다 도이치모터스- 집중돼 있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엔
넘어가는 이슈의 숫자보다 새롭게 제기되는 이슈의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예. 아니 근데 삼부 토건 이슈가 또 막 이렇게 커지면 저는 네. 거의 도이치모터스도 같이 네. 굴러가게 사실은 그건 될것 연관돼요. 같다라는 그거는 생각이 연관될 들어요. 수밖에 예, 없습니다. 예. 예. 관련되는 분이 또 동일 인물 예, 동일 인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 대선 때 그 국민의힘 경선 당시부터 그 당시 윤석열 후보와 예. 삼부 토건의 관계도 언론에서 그 검증 테마로 한참 예. 이야기가 됐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그 3부가 그 3부인가요? 지금 나오는? 회사는 같은 산부인데 예. 소위 계열사. 경영권은 좀 아, 바뀌었죠. 예. 그 이후에 3부랑은 하여튼 오랜 세월 동안 얘기가 서로 얽혀서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팩트인 부분도 있고 확인이 안 된 부분도 있고요. 네. 예. 지금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 거론되는 관련 의혹들이 워낙 아까도 말씀하신 많아서요. 이게 어떤 게 정부의 내관이 됩니까? 아니 그런데 19일 날 이제 국회 청문회에 예. 그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 예. 대표가 출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1차적 쟁점은 이종호 대표가 녹취록에서 얘기한 VIP가 김건희 여사냐. 예. 물론 본인은 한번 말을 바꿔서 김건희 김건희 여사가 그랬습니다. 맞다고는 예. 했는데 그것이 실제 맞느냐 또 왜 했느냐가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예. 그렇다면 여기 청문회도 또 여사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이 최상병 특검마저 김건희 여사 연루 부분이 쟁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가장 예. 중요해졌죠. 왜냐하면 결국엔 그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 로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예. 거기가 핵심이었는데 이게 내용이 하나둘씩 드러나다 보니까 이 삼부통원 얘기가 나오면서 예. 그 공교롭게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급등을 해버렸고 그리고 대통령의 일정이라든지 영부인의 어떤 행사 참여와 또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부분이 예. 있거든요. 그 회사와.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는 소재인데 예. 사실은 가장 핵심은 이종호 씨가 삼부토건의 주식을 매집을 했느냐. 예. 그리고 그 사전의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냥 뉴스로 오른 거 플러스 또 주가를 일부러 올리기 위한 어떤 작업이 있었느냐. 네. 이게 핵심인데 그렇다면 만약에 주가를 올리기 위한 작업을 했다는 얘기는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동원됐다는 예. 얘기인데 그 자금이 그러면 어디서 나왔느냐. 예. 거기 단톡방에 있던 사람들만 돈을 댔느냐 아니면 제3의 외부에서 유입된 자금도 있었느냐. 그게 가장 핵심인 사안 같아요. 예. 그게 언뜻 듣기만 해도 굉장히 또 파괴력이 있는 예. 사안일 수밖에 없고요. 여사 관련성도 또 한 번 큰 논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거 특검은 점점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청문회에서 밝힐 수 예. 있는 규모는 아니죠. 수사를 해야 될 상황 왜냐하면 같은데요. 예. 그 주변에 이게 주식 작전하는 사람 치고 자기 명의 계좌로 하는 사람 그렇겠죠. 없거든요. 예. 다 차명 계좌인데 그건 청문회에서 밝힐 수 있는 수준은 예. 아니고 자금의 이동이라든지 뭐 그때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결국엔 수사인데 예. 수사를 다른 사건 같으면 정치 관련성이나 권력에 관련성이 없는 사건 같으면 뭐 경찰이든 검찰에서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건 예. 만에 하나 정말 배후의 권력이 관여된 게 있으면 그래서 이제 특검의 수사 필요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근데 이 삼부토건 관련한 거는 주가를 올리기 위한 어떤 작전 차원에서 이 그 정보가 활용이 됐다면 그 정보의 소스에 이제 대통령실이 어떻게 이제 관련이 돼 있단 몰라도 돈이 그 자금이 그쪽에서 나오거나 이런 일은 저는 전혀 없었지 않을까. 뭐 대통령이 되기 이전이라면 몰라도 이후 그래야죠.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는 예, 예. 밝혀봐야죠. 예. 사실 아직 의혹 차원입니다만은 당시 상황에서 이 카톡 대화가 있고 사흘 후에 예. 우리 정부가 이제 재건 지원 사업을 우크라이나에 발표할 때 그 예.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예. 대규모로 대외 경제 협력 기금을 투입하겠다는 발표였고 예. 그 뒤에 수출입은행이라든가
어떤 국책은행들 예. 이런 기관들이 일제히 그 행동을 개시합니다. 예. 그래서 직후에 또 원희룡 장관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가지고 예. 재건 지원 사업에 대한 다지기 작업을 할 때 장기 저리의 자금을 우크라이나에게 공여하겠다는 예.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순수하게 정부가 이끌어가는 건데 예. 당시에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그 재정 파탄, 거의 재정 파탄에 가까운 재정 적자와 인플레이션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나라가 없었어요. 예. 오히려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재건 지원은 돈 낼 사람이 없다는 기사가 막 쏟아질 때인데 예. 유독 우리가 치고 나간 거거든요. 예. 그랬을 때 이거는 상당히 일단은 사전에 정보가 있다면 이건 특급 정보입니다. 예. 그래서 국내 수혜 기업들이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그게 올해까지 쭉 이어지는데 이번 나토 정상회의까지 움직이고 있어요. 예. 거기서도 우크라이나 지원이 발표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굉장히 독보적으로 움직인 영역이고 예. 그중에서도 삼부 토건은 예. 왜 이 기업이 수혜 기업인지가 지금 의문이에요. 많은 토목 사업 하는 기업 많은데 예. 주로 보면 댐 건설하고 도로 깔아주고 하수도 정비해 주는 예. 거거든요. 이런 인프라라면 대한민국에 세고 셌습니다. 예. 이게 뭐 한두 기업입니까? 더 큰 건설회사들이 많죠. 예. 일지의 건설회사들이. 이런 정도야 우리 국내에서 늘상 뭐 중견 건설업체 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 예. 이걸 누가 못합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삼부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 삼부를 따지고 보면 삼부가 누구랑 관련이 있어 이런 얘기가 자연히 어떤 의혹으로 대도 될 것이고요. 예. 그 부분은 앞으로 굉장히 또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제가 보기엔 뭐 지금까지 제기된 이슈 중에 예. 가장 폭발력이 강한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 제기된 것도 폭발 아니 근데 뭐- 워낙 폭발하면 어떡하라고. 아니, 뭐 폭발력이 자꾸 커지니까 그렇게. 예. 아니 그러니까요. 예. 점점 커져요 이게. 아니 무섭습니다. 근데 뭐가 이 자꾸 터집니까? 두 분이 이 자리에서도 약간 의혹을 지금 계속 키워가고 계신 거예요. 아니, 근데 조금 지켜보시죠. 예, 좀 지켜봐야죠. 예. 그럼요. 아니, 네. 지켜봐야 될 건 지켜보고. 맞는데 예. 아까 제가 앞으로 이 질문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어떤 왜 삼부냐는 질문에서 시작을 하면 그 질문은 등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삼부여야만 하는 어떤 확실한 정황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 질문이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확률상 예. 정말 아무런 어떠한 심의 작용 없이 우연하게 그렇게 됐다. 예.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가 종전 후에 빨리 재건되길 원하면서 예. 지원 발표를 했고, 근데 아무런 그 정권이나 정부의 영향력 없이 가장 먼저 MOU 체결을 하면서 재건 사업의 가장 큰 수혜 기업이 될 수 있는 게 우연하게 삼부토건이었고, 예. 그리고 우연하게 이종호 씨가 예, 또 우연하게 예. 그 이종호 씨가 예. 그런 정보를 입수하고 삼부를 좀 체크하라라는 대화를 나눴다. 예. 이제 우연하게 그렇게 그 우연히 계속될 거듭될 확률은 요번에 로또 1등 당첨자가 많이 나왔다고 하던데 예. 확실히 그 확률보다는 떨어질 것 우연에다가 같아요. 우연하게 또 공익제보자가 공수처에 들어갔는데 그 진술을 받은 검사가 이종호 옛날 변호사. 대표의 변호인이었다. 옛날 예. 변호인. 그게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변호인이었다. 예. 이것도 우연이고 그 사건을 그 검사한테 배당한 예. 차장 권한대행 검사도 우연히 이종호 대표의 우연 제곱이 예, 제곱의 그- 제곱의 제곱의 제곱이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다 지금 우연이라는 네.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1등 로또 당첨 금액 수가 보통은 한 뭐 1, 20억 정도 하잖아요. 근데 광고 듣고 우연에 대해서 다시 좀 얘기 나누겠습니다. 예. 우연히 광고 시간입니다. 예. 자, 여당 전당대회 들어가기 전에 아까 우연에 대해서 우연을 그냥 끝낼 수가 없어서요. 이게 그 우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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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연 이게 쉽게 해소가 되겠습니까? 아 정말 그렇다면 앞으로 특검 정국과 맞물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그러니까 명품백과 관련해서는 이제 행정관 한 두 명이 다 잘못한 거로 지금 대통령실에 해명이 나오고 있는데 예. 이거 관련해서는
글쎄 어떤 해명이 가능할까요? 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워낙 기발한 해명들을 내놓고 있어서 예. 이거 관련해서도 정말로 이게 다 우연이었다. 예. 아. 해명에 있어서 어떤 한계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공수처조차도 예. 이걸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예. 지금 최혜병 수사 외압에 대한 수사만 하고 있을 뿐인데 예. 이게 지금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이종호 변호인의 또 검사가 조사했다는 게 말썽이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참 우픈 일이 생기는데. 예. 저 법조 기자들한테 공수처 직원들이 거꾸로 물어봤는데요. 뭐를요? 공수처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아니 그런데 이거는 정말 예. 조금 그 공수처를 제가 폄하하려는 의도는 예. 전혀 없습니다만 특히 어떤 주식과 관련된 수사는 해본 사람이 할 수가 예. 있는 거지. 지금 공수처의 수사 역량으로 네. 볼 때 이게 더군다나 뭐 자기 명의의 계좌를 이용했을 리가 만무한 상황에서 그것도 뭐 몇 바퀴 돌렸을 거거든요. 예. 그렇겠죠. 만약 진짜라면 예. 예. 돌리지 만약에 않고요. 그런 예. 일이 있었다면 이거를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수처 정도의 수사 역량에서 이걸 찾아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좀 돼요. 예. 특검의 필요성은 뭐 점점 거부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진정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 아까 앵커께서 예. 우연의 이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종호 대표권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이 단톡방이 공개되고 뭐 이런 상황이 거슬러 올라가면 작년 딱 이맘때 그 최혜병이 정말 안타까운 사고를 예, 당했을 그렇습니다. 때 그냥 그 순리대로 박정훈 대령 수사한 대로 경북경찰청에 예. 이첩해서 경찰 수사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임성근 사단장이 뭐 옷을 벗든 뭐 그 저기 보직이 해제되든 예.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고 했으면 일단 나기 아무도 지금 이럴 수는 기억 못. 예. 단톡방이 왜 공개가 될 것이며 이종호 대표의 존재가 막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지 예. 않았겠는가 하는 제가 하나만한 그런 예. 그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냥 그런 순리대로 면에서는- 해결했으면 될 예. 일을 이렇게까지 키우면서 다른 건까지 의혹까지 막 이렇게 제기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게 자초하고 있다는 게 그런 거 보면 참 예. 안타까워. 이게 필연 아닐까요? 예. 일이 아니, 이렇게 그런데- 되고자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굴러가는 거 아닐까요? 지금 이런 일련의 의혹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거는 네. 사실 대통령이 회의 중에 화를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격노할 수도 있는 거고 예. 일 처리가 잘못되면 바로 잡으면 됩니다. 예. 근데 한사코 특검을 거부하고 예. 여기에 정권의 명운을 걸다시피 하는 이게 특검은 곧 탄핵이라는 프레임을 오히려 여당이 얘기하는 작금의 상황이 예.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이거는 단순히 지금 드러난 특검에서 그 의혹을 밝히는 문제가 아니라 더 드러나지 말아야 더 될 감출 다른 게 문제가 있다는 추정을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이런 문제가 아니라면은 왜 이렇게 한사코 네. 모든 면에서 이제 설령 정권이 파국으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네. 막겠다는 건지 예. 전 그 배경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예. 임성근을 정권의 명운을 걸고 구하려던 이유가 일로 연결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얼마든지 경북경찰청 단계에서도 해소할 수 예. 있고 그다음에 더 놀라운 건 임성근 사단장이 예. 해병대 사령관한테 보직 해임되는 줄 알고 예. 저기 정책연수나 보내주시면 저도 이제 먹고 살아야 예. 되니까 그렇게 알겠다고 본인이 승복까지 한 상태에서 뒤집힌 거거든요. 예. 그러다 이제 태도를 바꾼 겁니다. 네. 그렇게 보면은 여기에서 그 임성근 사단장 본인의 문제보다도 권력이 크게 움직이고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는지 예. 오히려 이 부분에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진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아니라면 저렇게까지 거부하고 일을 이렇게 파국으로 몰고 올 이유가 없어요. 예. 예. 여당 전당대 얘기 좀 해볼까요? 예. 그러시죠. 예. 그것도 아니 오늘 진장관님께서 진장관님, 예. 답답합니다. 힘들어하시는데 네. 이게 뭐 전당대회를 왜 하는지 모를 정도로 이 예. 상황인데 아니 뭐 대권 그 후보 가리는 전당대회도 아니고 그냥 임기가 어느 정도 될지도 모를 그 대표 한 사람 뽑는 전당대회가 막 이렇게까지 되는 상황에 대해서 저는 뭐 전대 이제 저기 누가 뽑힐지는 거의 그 이제 분명해지는 것 네. 같은데 저는 전대 이후 상황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이 전대 이후에 뭐 당이 쪼개지는 일이야
발생하지 않을 걸로 보는데 과연 그 대표 되시는 분이 이걸 잘 후유증을 수습을 하고 앞으로 끌고 나갈 이 정치력을 보여주실지 그리고 용산하고 관계도 좀 제대로 가져갈 이런 정치력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과연 그럴지. 근데 지금 후보들 싸우는 걸로 봐서는요. 예. 그 뭐 내일이 없는 사람들 같고 다시는 전대 끝나고 안 볼 사람들 같이 저렇게 하고 있어서 과연 집권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전대가 끝난 이후에 저로서는 뭐 엄청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미 야당될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야당될 준비하고 있는 야당도 모습이지. 저런 식으로 예. 하면 안 되죠. 예, 그렇죠. 이제 집권을 어떤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예. 만드는 거하고는 이미 멀어졌고 예. 거기에다가 한동훈 지금 후보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떤 그 선거전을 초월해서 예. 정치적인 생명을 위협하는 단계로 자꾸 전개되고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댓글 부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떤 원한의 정치가 작동한다. 예. 더불어서 이런 상태에서 한동훈 대표와 동거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권력의 의식 예. 표시. 이렇다면 물론 23일 날 이후에는 다소 완화되고 누그러진다 하더라도 예. 오래 못 갈 거다. 예.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제가 보기엔 서로 한 번씩 사법 리스크라는 폭탄을 상대 진영에다가 던진 거기 때문에 예. 뭐 개찐 도찐이에요. 네. 왜냐하면 예. 올해 1월 21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이관섭 거절하니까. 비서실장이 나보고 비대위원장 물러나라고 했는데 내가 거절했다라고 예.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잖아요. 예. 그 법률 뻔히 아는 사람이 그거는 대통령실에서 어제 나한테 직권남용죄를 저질렀어요라고 예. 공개한 거잖아요. 뭐 물론 그게 바로 수사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연결될 수 예. 있는 소지를 남겨둔 거죠. 예. 요번에 사실상 용산과 매우 밀접하다고 다 생각되는 장해찬 전 최고가 예. 이른바 여론조성팀 예, 댓글팀 댓글팀. 의혹을 제기한 거는 그것도 큰 사법 리스크라는 폭탄을 던진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한 번씩 던진 거예요. 지금. 예. 근데 뭐 다시 안 볼 생각하고 던진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가만히 야당은 가만히 앉아서 받아 먹기만 하면 예. 되는 예. 이렇게 그냥 밥상을 차려주는 형국으로 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뭐 청문회다 뭐다 해가지고 잔뜩 벼르고 있는데 급한에다가 예. 이렇게 전당대회 때 밥상을 야당한테 차려주는 걸 불사했다. 예. 이건 파국을 불사하겠다는 어떤 결기 같은 게 느껴지고 예. 여차하면 정치 생명을 서로 살기가 느껴지나요? 끊어버리면서 예. 갈라설 수도 있는 오죽하면 심리적 분당 사태라 그럽니까? 예. 그런데 그 오늘 원희룡 전 장관, 원희룡 후보가요. 그 던진 얘기는 정말 사법 리스크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는 이재명 대표한테 던지는 사법 리스크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 표현하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당내 선거라기보다는 반드시 뭐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그 상대방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예. 거죠. 그 저거는. 살기가 있단 말씀이죠. 예. 근데요 당내 경선에서 이런 예가 뭐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제 기억으로 뭐 2007년 그 이명박 예. 대통령과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두 후보 그 치열했던 대선 경선 치를 때 예. 서로 박 후보 쪽에서 당시 이명박 후보한테 뭐 정과 맷범에 지금 현재 의혹 제기된 걸로 우리 불안해서 몇 달 동안 선거운동 예. 기간 동안 불안해서 못 견딜 정도다 뭐 이런 얘기까지 정말 막 근데 가는 그때랑 이야기까지 약간 양상이 다른 건 그때는 대권이랑 큰 거가 있었죠. 예, 큰 게 예, 있었고 예, 지금은 그런 먹을거리도 없는데 그냥 서로 그러니까요. 그때는 이제 그 대선 경선에서 후보가 되면 그냥 대통령이 예, 되는 대통령이니까.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치열할 수밖에 없다고 쳐도 예. 이거는 제가 모두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대권을 향한 것도 아니고 특히 당 대표 하겠다고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싸울 일인가. 예. 그러니까 다음번에 대권 경쟁 때 예. 지금에 보여진 이런 어떤 그 원안의 정치가 증폭되고 예. 그것이 더 확장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봤자 불과 2년밖에 안 남은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대선 경선이 옛날에 시작되면. 이낙연 후보랑 이재명 후보가 겨룰 때 말입니다. 그 당내에서 제기된 문제 가지고 결국 끝까지 지금 맞아요.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네. 그렇죠. 예. 그때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장동 사건을 어떻게 알아요? 예. 그런데 지금도 그런 양상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권 예. 그래서 내부에서 집안 싸움 할 때가 더 무서운 거죠. 네. 왜냐면 예. 잘 아니까. 잘 아니까. 예. 이런 상태라면은 예.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8, 9월에 한국 정치가 지옥이 열립니다. 예. 그때 야당 또 지금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대법원 판결도 조국 대표 같은 경우 예상되고 이재명 대표도 9월에 이제 첫 판결이 예상이 예. 되고 이럴 때 이제 잔뜩 거기에 대한 어떤 여권의 이제 공세가 강화되고 반면에 야당은 이번에 반찬거리가 많아졌어요. 예. 얼마나 잘 차려줍니까 이거 이제 다 동원되고 이러면은 제가 보기에 8, 9월에 한국 민주주의가 기로에 놓일 것 같은데. 기로에 놓을 것이다. 우리가 예. 아마 지옥을 맛보게 될 겁니다. 여든 하나도 예외 없이. 근데 그 국민들은 어떻게 해요? 예. 저는 이제 민주당을 보면서도 날만 새면 탄핵 뭐 그 특검 이러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지금 있죠. 제가 오늘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검사 출신 대통령이 예. 계시죠. 지금 검사 출신 인사가 집권당의 대표가 될 확률이 굉장히 이제 높은 예. 상황.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이재명 전 대표 앞으로 또 대표 되실 그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검사 출신은 아니지만 검사로부터 기소당하고 계속 예.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의 언어가 정치적인 언어가 아니고 완전히 법적인 용어로 난무하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 민생은 어디로 갈 것인가. 안 그래도 지금 우리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엄청 고통을 받고 계시는데 이분들을 누가 케어를 하며 이분들의 민생은 누가 책임질 건지. 저는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 정치가 같아요. 칠레화된다. 예. 칠레가 바로 그런 예. 혼란에 빠지면서 국가가 상당히 흔들렸는데 어떤 협치의 공간이 사라지고 4년 동안 대통령이 3번 탄핵당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구렁텅이로 빠져나갔거든요. 사실은 요즘 미국도 그렇습니다. 예. 온 천지에 둘러보면 미국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은요. 총 맞고 이제 안정을 예, 찾아가는. 미국은 굉장히 안정을 찾아가는. 너무 거기는 또 어떤 파격적 반전이라서. 예, 뭐 다른 얘기지만 저는 깜짝 놀란 게 어제 그 총 맞은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래네요. 네. 전 대통령이 통합을 얘기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예. 저기가 저런 수준이 있네 하는 어떤 깜짝 놀란 부분이 다 있었습니다. 됐다고 생각하니까. 예, 그런 거죠. 머리가 좋은 거죠. 예. 머리가 다음 날 좋은 바로 거죠. 통합을 얘기할 때 저렇게 안 봤는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예. 그 피격 현장에서는 경호원들에 둘러싸였다가 이제 이동하면서 예. 거기선 주먹을 불끈 쥐면서 뭐 그렇습니다. 파이트 예, 하잖아요. 예. 싸우자고. 예. 뭐 저는요. 예. 사람같이 안 보여요. 예. 보니까 경호원이 트럼프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경호원을 보호하는 예. 것 같더라고. 예. 경호원은 머리 숙였는데 혼자 일어서서 이러고 있으니까. 아주 그래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이런 쇼맨십은요. 예. 제가 보기엔 천부적이에요. 거기에다가 그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엎드렸는데 그래. 저기 전부 다운 일어나는데 예. 기어이 일어나 가지고 그래. 예. 거기서 그 파이트 이래. 예. 그러니까 싸우자 그래. 예. 권력 의지가 강하면 그렇게 되나 봐요. 권력 의지가 엄청나게 아이 강하면. 무서워요. 총알 앞에서도 불뚝 일어서는군요. 예. 그러니까 권력 의지로. 원래 공화당이 트럼프 1극 체제로 갔는데 이제 트럼프가 카리스마까지 얻어버린. 예. 뭐 저쪽은 굉장히 어떤 조용해지는 것 같습니다. 거꾸로 그런 어떤 사안으로. 근데 권력 의지에 있어서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권력 의지는 못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정한 여러분을 보셨잖아요. 권력 의지가 강하기는 한데요. 예. 저는 제가 이제 정치하면서 경험한 정치인들이 두 부류가 있는데 권력을 힘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예. 정치인과 권력을 그렇습니다. 그냥 목적으로 생각하는 정치인이 있는데 저는 정치인이면 권력을 수단, 그러니까 그 수단이나 힘을
그 활용해서 예. 나라를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이런 수단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권력 잡는 거를 목표로 하는 정치인들이 훨씬 더 많고 그런 정치인들을 대통령으로 뽑으면 예. 그분들은 대통령 되는 것까지만 신경을 썼지 대통령 된 이후에 자기가 이 힘을 이용해서 어떻게 나라를 이끌고 가겠다는 건지 이런 생각 준비가 전혀 안 되신 분들 진정한님 말씀대로 대통령은 무엇인가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되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은 뭘 하고 싶으신 건가요? 그건 전 모르죠, 제가. 그 가까이에 그거는- 없어봐가지고 소통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인수위 끝난 예. 직후부터 제가 몇 예. 번 공개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아니 어떻게 그 인수위가 끝나고 정권이 시작됐는데 예. 국정 운영의 지표나 이런 게 안 나오냐. 예. 그런 말씀을 제가 수차 드렸어요. 그러니까 뭘 하겠다는 건지를 잘 모르겠다. 하고 싶은 게 없어서 걱정인데요. 예, 오늘 여기까지 시간 다 됐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용남 전 개혁신당 의원,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네. 비 많이 온답니다.